이동관 대통령실 특보가 과거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0년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생산한 언론 장악 문건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공개됐습니다. MBC엔 좌편향 인물이 많아 왜곡 보도가 우려된다, 건전 보도를 유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에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돼선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 등장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 지난 2010년 6월 선거를 앞둔 1월에 작성됐습니다. 당시 MBC의 선거기획단 인적 구성을 조사한 결과 좌편향 인물이 많아 왜곡 보도가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과열 혼탁 선거가 우려되므로 경영진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강구로 건전보도 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전보도가 뭡니까?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선거기획단의 인적 구성을 조사했고 건전매체와 보수단체들과 함께 좌편향 선거보도를 견제해야 한다는 고려사항까지 적시됐습니다. 실무책임자는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불법 파업 및 FTA 반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력,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 왜곡, 비판보도 양산이 전망된다고 쓰였습니다. 홍보수석실이 작성을 요청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걸로 나온 이 문건은 이후 민정수석과 홍보수석, 기획관리 비서관에게 배포됐습니다. 작성을 요청한 당시 홍보수석실에는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이 유력한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으로 있었습니다. 사찰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저도 돌아가서 검토를 해가지고 일주일, 2주일 뒤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언론에 탄압을 하는 그런 문건들이 자세하게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하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정부와 여당을 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방통위원장에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가서는 오히려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민주당은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 이 특보는 부적합한 인사라며 내정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어제 감사원이 지난 정부 시절 진행됐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 3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지 하루 만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이 사업들의 의사결정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정부 사업에 관여했던 공직자들이 대거 감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들어선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배경엔 법률 근거도 없는 유권 해석을 통해 허가받도록 길을 터준 산자부 공무원 2명이 있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요청에 오른 사람만 38명. 바로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주문했습니다. 사실상 전 정부의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까지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하라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태양광 사업을 후보 시절부터 의심했습니다. 태양광인이 이런 공사 발주한 거 여러분들 이제 정권 바뀌면 하나하나 한번 보십시오. 누가 다 해먹었는지.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태양광 사업에 2천억 원이 넘는 세금이 부당 지원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 전 정부가 중점을 둔 태양광 사업에 관한 조사는 전방위적으로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감사에 이어 대통령실 감찰에 검찰도 곧 움직일 모양새입니다. 태양광이든 그런 보조금 비리는 그냥 공돈을 눈먼 돈을 채간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거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거든요. 세금 도둑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당연하고. 태양광과 관련한 의사결정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지시는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과감히 인사조치하라는 지시와도 연결됩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냐는 지적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에 숨진 건설노조원 고 양회동 씨. 유가족은 사흘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인 국회 방청석을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정부가 사과나 애도의 뜻을 표하지 않을까 싶은 기대 때문인데요. 그 앞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신을 왜 수수방관했냐면서 또다시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국회 대정부 질문. 고 양회동 씨의 형님은 사흘 내내 방청석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부가 사과하진 않을까, 최소한 애도라도 표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정식적인 사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위로와 유감 표시, 그리고 고인에 대한 진정한 애도, 그런 부분을 솔직히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의 분신 방조 의혹을 SNS에 올린 원희룡 장관만큼은 꼭 사과하길 기대했습니다. SNS에 지금도 올려 있는데 이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는 고 양회동 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과 대신 원희룡 장관은 현장에 있었던 동료가 왜 분신을 말리지 않았냐면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격자인 노조 간부를 지목해 지금도 기억이 안 나냐고 되물었습니다. 직접 쓰신 거 맞죠? 저는 주무장관으로서 방조했다고까지는 했습니다. 왜 수수방관했느냐, 왜 말리지 않았느냐. 고인의 죽음이 아니라 저 위에 부위원장의 수수방관한 석연치 않은 행동. 유족들이 와 있습니다. 말씀 좀 삼가하세요. 저는 지금도 역시 석연치 않은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까? 부위원장님, 지금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당시 목격자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던 순간은 분신이 발생한 직후 상황이었습니다. 순간 뻥소리와 함께 그냥 저는 뒤로 확 넘어가고 그냥 주저앉아갖고 그 다음에 진짜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락된 분신 방조 의혹을 장관이 다시 꺼내든 건 2차도 아닌 3차 가해라면서 유가족은 분노했습니다. 적어도 그 얘기는 꺼내지 말았어야 돼요. 남이 아픔을 하면은 가서 위로는 못 해주더라도 가서 상처를 후벼파는 일은 안 하잖아요. 지금 저희 가족들 상처를 또 후벼팠어요. 건설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내일, 건설노조는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매달 최대 7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뒤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내일 출시됩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 정부가 납입금을 일부 지원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돕겠다는 건데요.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행 예적금 이자가 높아졌다곤 하지만 사회초년생들이 월급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진짜 직장인들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사실 진짜 힘든데. 그래서 정부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적금 상품 청년 도약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최대 70만 원까지 5년간 납입하면 만기에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하면 본인이 넣은 원금보다 800만 원 정도 더 모으게 됩니다. 기본금리는 5대 시중은행 기준 4.5%, 여기에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면 최대 연 6%를 적용받을 수 있고 이자 소득은 모두 비과세입니다. 가입 직전 연도 연봉이 6천만 원 이하일 경우는 매달 4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월 약 2만 원씩 보태줍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중 연봉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가입 가능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계산하면 3인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은 비대면 방식으로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까지 가능하고 오는 2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오부제로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 반출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뉴욕 지방검찰에 기소된 이후 벌써 두 번째인데요. 법원에 출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법원 출두 직후 체포됐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풀려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Food for everyone. Food for everyone. 77번째 생일을 하루 앞두고 기소된 전직 대통령을 위해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국가 기밀을 사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트럼프는 기소는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할 것 같으니 검찰을 동원했다며 악랄한 권력 남용이라고 바이든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I had every right to have these documents. In other words, whatever documents the president decides to take with him, he has the right to do so. It's an absolute right. 하지만 연방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간첩법 위반 등 무려 37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가 반출한 문건에는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민감한 국방 기밀이 포함됐는데 트럼프는 자신의 마로라고 리조트 연회장과 샤워실, 화장실에도 이 문건들을 보관했습니다. 지난 4월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이어 두 번째 기소인데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They can argue about the weaponization of the Justice Department, but we've got to at least take a look at these facts because it's very, very serious and concerning, and it deals with national security. 법원 주변은 종일 혼잡했습니다. 트럼프를 연호하는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감옥에 가두라고 외치는 반대 시위대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기소되는 건 트럼프 이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정당한 사법 절차인지 정치적인 표적 수사인지 미국 사회는 또다시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